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통합진료실 한양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양촌 촌장 김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고 힘이 솟는 한양촌 네 분의 주치의 선생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양촌 골골 주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근데 오늘은 좀요 뭔가 이렇게 각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저는 느낌이 팍 왔습니다. 왔습니까? 네. 뭐니 해도 예. 살과의 전쟁이 최고입니다. 정답을 아주 오늘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분은요 비만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전쟁까지 선포를 하셨는지 오늘 한양촌의 골골 주민 일단 만나보실까요? 참 동네 아름답네요. 잠깐만요. 저게 뭔가요? 뭐예요? 네, 운동하고 있죠. 오, 그래도 굉장히 잘 돌리세요. 어이구, 이 정도로 많이 커요, 지금. 와, 제가 본 플라업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또 돌리는 건 엄청 잘 돌리시는데요? 아이고, 힘들어. 요즘에는 기력이 딸려서 오래 못 하겠어요. 그냥 훌라후프는 이 정도만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크니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그쵸. 운동하셨으니까 체중 재셔야죠. 이거 좀 성급한 느낌도 있는데요. 아니, 아침에 운동을 했는데도 체중이 그대로예요. 원래 운동한다고 살이 바로바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아휴, 그 조금 했다고 땀 나는 거 봐. 아이고, 땀 좀 닦자. 아우, 더워라. 더워. 뭘 꺼내시는 거예요? 지금 지갑 같은 혈당 측정기. 당뇨가 있으신가 봐요. 공복 혈당인데 194면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걱정하실 만하네요. 혈당 조절이 거의 안 되시는데요. 어머, 젊었을 때 너무 날씬하고 예쁘세요. 자, 일단 좀 식사를 또 하셔야죠. 호박 중인 것 같은데 드시는 양이 너무 적으신데요? 가볍게 좀 죽을 먹으려고 해요. 제가 변비가 있는데 단호박이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근데 저렇게 소량 드셔서는 너무 배고프실 것 같은데요. 속이 좀 답답하신가 봐요. 제가 자주 체해서요. 며칠 전에도 제가 체해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링거 받고 왔어요. 사발면 조그만 거, 그냥 제일 작은 거, 그거 하나 먹었는데, 자다가 보니까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아이고, 체해서 응급실 다녀오신 적도 있나 봐요. 소화제가 다 엄청 쌓여져 있네요. 다른 약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제가 하루에 먹는 약이에요. 요거는 당뇨약, 요거 당뇨약이 3개예요. 또 당뇨약, 요것도 당뇨약. 또 요건 고지혈증, 요거는 간 수치. 간 때문에 약도 드시네요. 자, 어디를 또 저렇게 급하게 가시는 걸까요? 근데 너무 오래 계신 거 아닐까요? 아이고, 지금 뭐 10분이 넘게 지났는데. 얼굴만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제가 변비가 있는데 지금 화장실 못 간 지가 며칠이 됐어요. 약을 먹으면 아예 화장실에서 살아요. 아이고 다시 들어가시네요. 그러니까 배탈과 변비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가 뭔지 일단 검사를 좀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초음파 검사도 하셨나 보네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심장처럼 건 게 보여요. 원래 간 자체가.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하얗게 지방이 좀 껴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지방간은 명확하고요. 9가지 체형 평가를 해요. 우리가 이제 아주 저지방 저체중부터 고도 비만까지 있는데 어머님 비만 중에서도 약간 고도 비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슬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살 빼셔야 돼요. 당뇨와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데 아까 초음파로 검사해 봤을 때 지방간까지 확인이 됩니다. 보통 체중 증가가 이러한 질환들의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령숙 씨가 앓고 있는 혈관 질환이나 지방간이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화혈색소가 7.1 나오셨네요. 너무 높습니다. 간 수치도 좀 높게 나오셨네요. 네, 오늘의 골골 주민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영상에서는 만나봤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일단 영상에서 저는 여러 가지 중에 훌라후프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네. 어디서 산 거예요? 그 큰 훌라후프는? 제가 그 뱃살 빼는데 훌라후프가 좋다고 해서 네. 이왕이면 그냥 제대로 살 좀 한번 빼보자. 네. 그래가지고 특별히 제가 맞춘 거예요. 아, 그 맞추신 거예요? 네. 거기 돌기도 좀 박으시지 그랬어요. 그게. 예. 야, 근데 얼마나 이게 걱정이 많이 되셨으면은 훌라후프까지 직접 제작을 하셨을까? 일단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젊었을 적 사진이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젊었을 때 분들이 오랜만에 보면 혹시 이렇게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맞아요. 젊었을 땐 제가 미인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진짜 날씬했었어요. 근데 네네. 옛날 사진 보면 아이고. 진짜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내 몸이 좀 변했구나, 살이 쪘구나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마흔 좀 넘어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살도 안 찌더니 좀 나이가 좀 이제 좀 드니까 먹는 족족 살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 골골 주민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먹는 건 옛날과 똑같이 달라진 게 없는데 희한하게 살이 찌죠. 이렇게 중년에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건 바로 기초대사량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체온을 유지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열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저절로 소모되는 그런 에너지의 양인데요. 그런데 40대가 넘어가면 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면서 살이 찌기 쉬운 그런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령별 기초대사량의 변화를 보면 20대 때는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던 사람도 40대부터는 기초대사량이 점점 낮아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럼 일단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마음 독하게 먹고 먹는 양을 줄이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그 한의학에서는 40세 이후에 신기가 약해지면서 신체의 노화가 시작된다고 보는데요. 바로 이걸 갱년기라고 합니다. 지방의 분해를 돕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니까 자연스럽게 지방이 더 축적되고 살이 더 많이 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완경 이후에 체중은 약 2kg 증가하고요. 체지방이 저장되는 부위는 둔부에서 복부로 이동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사실 여성 호르몬은 난소뿐만 아니라 지방 조직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완경이 되면 난소에서 만들어지던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몸은 체지방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살만 찐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보니까 소화불량에 변비에 또 간 수치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또 당뇨까지 있으시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더 안 좋아졌는지 우리 주치의분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운동을 하시는군요. 굉장히 기운차게 출발하십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요. 아유, 아유, 힘들어. 처음에 기압을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지금 기력이 딸려서 지금 힘들어요, 지금. 뭐 꺼내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무슨 가루를 드시네요? 뭘 드시는 거예요?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그거 뭐예요? 이거 설탕이에요. 설탕을 뭐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제가 당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막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제 지금 가방에 전부 다 간식구름이에요. 저혈당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사탕하고 과자는 흡수가 좀 늦게 되는 것 같고요. 설탕은 흡수가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설탕을 먹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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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잠깐 움직였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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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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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이고 아이고. 아, 뭐 움직일 때마다 곡소리가 나오네요. 뭐 하시려는 걸까요? 과자 바구니가 따로 있네요. 아, 여기저기 간식을 굉장히 많이 드시네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마치 도토리 숨겨놓듯이. 표정은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간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드시는데요. 속도도 너무 빠르시고 이제 그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이거 또 속이 불편하신가 봐요. 이번엔 성공하셔야 될 텐데. 근데 화장실 너무 자주 가시는데요? 아, 뭐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보까지 걷겠어요. 아이고. 뭔가 시원하진 않아 보이세요. 표정만 봐도 결과가 보입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는데 나오는 것도 없어요. 먹은 게 없진 않으세요. 많이 드셨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본 게 얼만데. 이제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실 것 같은데요. 냉장고가 아주 꽉 차 있는데요. 지금 꺼내시는 게 설마 반찬통은 아니겠죠? 아니, 뭘 하시길래 이렇게 다 꺼내시는 거예요? 와. 짠짠짠짠. 반찬통도 건데 그 장독대는 또 뭐예요? 이거 제가 다 담은 장아찌들이에요. 그냥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양념도 그냥 대용량으로 그냥 밑에 그냥 사다 놓고 그냥 하고 있어요.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용량이 어마어마한데요. 엄마 나왔어. 언니 어서 와. 일찍 왔네. 응, 아직 준비 중이구나. 아우 피곤해서 그런지 좀 늦었어. 그랬구나. 이거만. 오, 근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네, 네, 잠깐만 이거 여기다 좀 해줘 언니. 네. 어우, 저거는 딱 고기랑 먹으면 맛있겠는데. 이야, 전망 참 좋네요. 왜 양념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아이 둘이 먹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지 언니. 그런데 보니까 반찬이 전체적으로 간이 좀 센 편이에요. 아 삼겹살 소리 좋다. 저도 참 좋아하는 소리인데. 아, 굽네요. 아, 구울 것 같았어요. 이것도 싸 먹어봐. 이것도 내가 지금 저기서 지금 뜯어가지고 지금 무쳐봤어.
고기랑 먹어봐, 언니. 아우, 진짜 맛있겠는데요. 골곤 주민님 초대를 좀 받고 싶어지는데요. 짜? 응. 먹어봐. 이게 짜? 난 안 짠데. 근데 짠 거 좋아하시면 살 빼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아, 근데 고기는 이렇게 먹어야죠. 이 드실 줄 아네요. 새우젓 저렇게 많이 새우젓을.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언니 나쁜 거 자, 일단 뭐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는 좀 확실해 보이네요. 많이 들어. 좀 맛있어. 네, 골골 주민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뭔가 이렇게 건강이 치유될 것 같은 행복한 곳에서 지내시는데, 아, 한양천 촌장인 제가 얼핏 보기에도 뭔가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죠? 일단 과자를 좀 네. 끊으셔야 할 것 같고요. 주방이랑 거실에 당뇨도 있으신데 숨겨놓은 과자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철칙이 사실 정제 탄수화물과 거리두기거든요. 맞습니다. 살이 왜 찌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드시는 걸 보면 딱 쉽게 살찌는 음식만 골라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시면 중성지방 수치가 상승하면서 내장지방이 쉽게 생기거든요. 지금 내장지방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골골 주민이 그 건강검진 받았을 때 내장지방도 높고 이 고도비만이라고 나왔었잖아요. 내장지방이 정확히 어디 있는 건가요? 비만은 체내에 과다한 체지방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크게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손으로 배를 짚어보면 배가죽 잡히잖아요. 이게 피하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복부 안쪽 장기에 지방이 생겨 있는 건데요. 복부비만, 즉 뱃살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찌는 살이 대체로 내장지방의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이 내장지방이 혈관을 오염시키고 콜레스테롤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 심할 경우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높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내장지방 말고도 피하지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방은 다 똑같은 지방인데 내장지방만 온갖 나쁜 얘기를 지금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하지방은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과도하게 되면 체중이 증가해서 척추나 관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존재 자체만으로 해로운 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장지방은 뭐 존재 자체만으로도 좀 해롭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진짜로요? 복부에 밀집된 내장지방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분해가 돼서 지방산 형태로 혈관에 유입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벽에 들러붙기도 하고 심장이나 간 주변에 쌓이고요. 내장지방이 피하지방보다 활성도가 높은 상태라 아주 활발하게 지방세포 사이사이에 그리고 장기 구석구석에 마치 접착제처럼 달라붙어서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 물질이 여러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거죠. 이렇게 내장지방과 염증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지방과 염증이 만든 이 독소는 일반적인 지방과 달리 엉겨 붙는 형태예요. 딱 보시기에도 달라붙어서 잘 배출되지가 않고 복부를 중심으로 축적되는 그런 특징을 가졌는데요. 보세요.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독소가 쌓이면 뱃살은 찌우고 결국 만병의 근원, 복부 비만을 유발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보니까 나이 들수록 뱃살 조심하라는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내장지방은 혈관을 오염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지혈증,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장지방이 1kg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여성은 7.34배 높아지고 남성은 2.5배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은 치매의 위험도 높일 수 있는데요. 내장지방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떠돌다 뇌까지 가게 되면 심할 경우 치매가 생길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성인 87만 2,08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허리둘레가 85cm 이상인 여성은 정상 허리둘레를 가진 여성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뱃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골골 주민이 계속 이제 배를 좀 만지고 계세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이런 얘기도 듣고 계신데 뱃살이 이렇게 좀 예전과 달리 좀 이렇게 찔 때 걱정이 좀 많이 되죠? 네, 아무래도 제가 아픈 데가 많으니까 죽으라 안 빠지는 이 뱃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원망스럽긴 하네요. 뱃살이 안 빠지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거든요. 보니까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시는데도 계속 매번 실패를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에 자주 가고 또 오래는 앉아 있는데 또 성공을 거의 못 하죠. 이제 그러니까 항상 몸도 무겁고 또 처지고 화장실만 또 잘 가도 몸이 훨씬 좀 가벼울 것 같은데 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장실만 좀 잘 가도 어떤 날은 화장실 다녀와도 몸무게가 확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변비도 내장 지방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내장 지방을 쌓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변비거든요. 변비가 심해지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요. 체중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각종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속에 쌓이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변비에 걸리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하면서 가스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변이 장에 오랫동안 머물면 독소와 염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걸 해독하기 위해서 간은 또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고 과부하가 오겠죠. 그렇게 되면 체내에 섭취된 영양소나 독소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쌓여서 비만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변비라고 하면은 너무 흔하게 듣는 얘기이기도 하고 아니 그냥 뭐 몸이 좀 불편하고 괜찮아지면 낫겠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좀 병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변비가 심해지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장을 막는 장폐색, 장압박 등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데다 사망률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만큼 잘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가요? 우리 골골 주민은 지금 이제 변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는데 약도 조금 도움을 받으세요? 어떠세요? 예, 변비약을 종류마다 먹어봤죠. 아. 예. 네, 그런데 그 변비약을 먹으면서 설사를 자꾸 하고 배가 너무 아파요. 네, 종종 뱃살을 뺀다고 변비약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하지만 체중 감량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이 빠지게 되면 기력이 저하되고 부정맥 등 심장 질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위장관은 스스로 장 운동을 해야 하는데 변비약을 오래 드시게 되면 오히려 만성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위해서 변비약을 복용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변비도 안 생기고 살도 뺄 수 있을지 오늘 그걸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네. 혹시 차전자피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조금 생소한데요. 차전자피는 80% 이상이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배변 활동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길에서 많이 보신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혹시 도로변에서 흔히 보는 질경이 아시죠? 차전자는 바로 그 질경이의 씨를 뜻하는 한자고요. 차전자피는 그 질경이 씨앗의 껍질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친숙한데 이걸 차전자피라고 하니까 네. 좀 더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질경이는 말 그대로 굉장히 질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한자로는 마차가 지나간 자리나 또는 말 또는 소가 이렇게 밟은 자리에 나는 풀이라는 의미인데요. 차전초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이름처럼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약재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보통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장을 통과할 때 음식물을 천천히 통과시키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는 특징이 있고요. 반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을 통과하면서 장내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게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전자피에는 이 두 식이섬유가 모두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식이섬유를 많이 챙겨 먹으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장 환경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실제 한 연구에서 실험주에게 식이섬유 없는 음식물만 제공하자 식이섬유를 먹이로 사용하는 미생물은 줄고 점막 병원균만 늘었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진 장내 세균이 장 점막까지 먹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막 장에 막 구멍 뚫리고 뭐 그런 거예요, 설마? 맞습니다. 진짜로요? 결국에는 점막이 얇아져서 미세하게 구멍이 생기게 됐고 이때 생긴 틈으로 세균과 독소가 혈액을 따라 전신으로 퍼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뱃살과 변비를 동시에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중요하다. 우리 주치의분들이 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뱃살과 변비를 동시에 좀 잘 해결하면서 아주 팔팔하게 거듭난 주민이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만나봐야겠죠?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뱃살 타파 30kg 이상 감량한 88 주민 강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강인하고 다부진 인상의 오늘의 88 주민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총 그럼 한 몇 킬로그램 정도를 감량하신 거예요? 저 99 최대 몸무게. 네, 100은 절대 안 넘었어요. 99. 한두 번 넘었을 적도 있었을 텐데 안 쟀을 거예요. 절대 99. 99, 예. 그래서 진짜 힘들게 죽게 하면서 마지막 다이어트라고 사실은 생각했어요. 저도 요요가 무척 반복되다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가장 날씬할 때는 한 50kg까지 와. 네, 40 몇 킬로 넘었죠. 뱃살 때문에 뭐 변비라든가 소화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변비 장난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변비 안 겪어보셨죠? 화장실 갔는데도 못하지.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막 맞아요. 살찐 거보다 그게 맞아요.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쁠 정도로 아랫배 무겁고 네. 막 얼굴에도 그러니까 장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얼굴에도 막 뾰루지 같은 게 나고 네, 몸도 처지고 그러니까 다 복합적으로 다 저는 연결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몸을 만들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시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지 모든 걸 다 바꾸셨을 것 같거든요. 그 88 주민이 되기까지 어떤 일상을 살고 계신지 그 비법을 저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킥복싱을 하세요? 자세가 아주 훌륭하신데요. 근육이 잔뜩 화가 났어요. 아침마다 오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유산소 개념도 괜찮고 지금 사람이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있어요? 스파링 하러 가시나 봐요. 네. 할까요? 한번? 하나, 둘,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멋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도 저번보다 힘하고 체력이 더 좋아지셨어요? 아, 쌤이 하니까 점점 더 세지잖아. 체중이 많이 나갈 때는 근육량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근육량을 키워서 네, 다이어트 하는데 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죠? 옛날 뚱뚱할 때 사진 보실래요? 이거 누굴까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와, 진짜? 진짜 달라 보이는데? 와, 지금이랑 완전 다르네요. 와, 굉장히 탄력이 많이 생기셨네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99kg 가까이 됐을 때였어요. 네. 지금은 한 60kg대니까 한 30 몇 킬로 뺐는 거죠. 네. 키로수로 따지면은. 진짜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1kg 빼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방에서 뭘 꺼내시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면 사실 조금만 먹잖아요. 그러면 항상 변비가 따라오거든요. 당연히 부수적으로. 그래서 저는 차전자피를 먹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 다이어트 배변 활동에 도움도 주고 일단 당이 편하니까 네, 다이어트의 속도도 붙는 것 같고 그래서 먹기 시작을 했어요. 이 차전자피가 섬유질이라서 장을 비우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기는 돼요. 그렇죠. 다이어트 할 때 변비가 잘 생기잖아요. 아우, 걸음걸이도 엄청 씩씩하네요. 장군 같으세요, 장군.
차전자피를 드시고 저렇게 물을 드시는 습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변비는 접근도 못 하겠는데요. 차전자피가 섬유질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지 차전자피가 이렇게 팽창이 돼요. 그럼 배변 활동도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물을 자주 마셔요. 그 차전자피에 물을 줘서 변을 밀어내게 되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살은 일단 빼셨는데 건강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딱 봐도 건강하신데요. 지금 보이는 장기가 신장과 간인데 지금은 지방간이 없이 건강한 간을 보이고 계세요. 피검사와 바디 검사로 대표되는 체지방 분석 검사를 해봤는데요. 근육량도 풍부하시고 지방량도 적정하시고 그리고 체중 조절까지도 잘 되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건강 관리, 체중 관리에 모범 답안이라 할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육량도 많고 간 수치도 정상이네요. 정말 저렇게 땀 흘린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손에 뭘 들고 나오시는 건가요? 바지 같은데요? 이렇게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예전에 살쪘을 때 입었던 바지인가 보네요. 2배는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졌네요. 지금 바지도 한 35, 36 정도 되는 바지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25는 안 되고요. 한 26 정도. 굳이 시간을 안 내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움직여주면 중년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은 예방하고자. 네. 야, 뭐 나이살이 붙을 틈을 안 주시네요. 뭘 드실까요? 살 어떻게 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 식재료 선택도 일단은 합격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양배추예요. 양배추 저 다이어트 하는데도 도움을 조금 준 친구기 때문에 오늘 양배추가 들어간 샤브샤브. 양배추가 변비에도 아주 좋은 식재료거든요. 단백질부터 채소까지 아주 골고루 잘 챙겨진 식단이네요. 아까 골골 주민이 고기 먹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식사 자체가 불규칙하고 뭐 야채 같은 걸 안 먹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음식을 편하게 섭취하는 간편식을 먹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살은 살대로 찌고 또 변비가 걸렸었어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변비를 피하기 힘들죠. 저렇게 먹으면 장에서 너무 좋아하겠어요, 진짜. 속도 굉장히 편하시겠는데요. 잘 먹었다. 네. 근데 뭘 또 드시려는 것 같은데요? 뭘 챙겨 드실까요? 지금 드시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거요. 차전자피인데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을 좀 받았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기상하자마자 화장실 가게 됐고요. 가르시니아까지도 같아 있으니까 가르시니아 같은 건 탄수화물 차단제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편하고.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시니까 뭐 살이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었겠네요. 와, 오늘 88 주민 영상 일단 박수부터 한번 치고 갈까요? 야, 이건 뭐 너무나 대단합니다. 저는 아까 그 킥복싱 할 때 그 눈빛 보고 나도 한번 배워볼까? 운동하시는 것도 100점 만점에 100점. 식사 관리도 역시 100점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물을 마시는 건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좋은 습관인데요. 우리 몸은 허기와 가을증을 쉽게 혼동하게 되는데요. 가을증을 인지한 몸이 허기와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일명 가짜 허기를 차단하고 고열량 간식 섭취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물 마시는 습관이 특히 더 좋은 게요. 차전자피를 드시잖아요. 이때 물을 충분히 드시면 차전자피가 몸속에서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차전자피 속 식이섬유가 물을 대변으로 끌어들여서 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드럽게 배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서 노폐물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때 이 덩어리들이 장 속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 지방까지 함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네,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컵에 담겨 있는 것이 차전자피인데요. 이 차전자피에 물을 부은 다음에 차전자피가 물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차전자피가 물을 흡수해서 덩어리가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물과 결합한 차전자피가 장 속에서 원활한 배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저렇게 실제로 장 속에서 뭔가 덩어리가 이렇게 커지면 오히려 장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차전자피의 식이섬유는 헤미셀룰로즈 함량이 높습니다. 이 성분 때문에 차전자피가 젤리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유리관을 변이 가득 차 막혀있는 장으로 가정해 본 다음에 그 위로 차전자피 분말과 물을 넣어 보겠습니다. 시간 경과 후 물을 머금은 차전자피 분말은 팽창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음식물과 독소 등이 몸 밖으로 배출되고 있죠.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임상시험 연구도 있습니다. 40세부터 75세의 배변 활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6주간 차전자피를 섭취시켜 봤는데요. 그 결과 배변 빈도와 변의 무게는 증가하고 변의 단단함과 배변 시 통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식약처에서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았고요. 약학 용어 사전에는 대변의 양을 늘려주어 변비를 치료하는 약물이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혹시 좀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동의보감에 따르면요, 차전자피는 모든 설사를 치료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의 의학서인 본초 강목에서도 소장의 열을 이끌어내고요, 서습이라고 해서 여름의 습한 기운으로 인해서 생긴 설사를 먹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소화 흡수를 할 때 간에서 만드는 담즙이 꼭 필요한데요. 담즙의 주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즉 차전자피 속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담즙과 함께 결합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는 혈액 내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실제로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26주간 5.1g의 식이섬유를 하루 2번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에 비해 총 콜레스테롤은 4.7%,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6.7%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88 주민은 차전자피만 드신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었잖아요. 아까 가르시 뭐 있었어요.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는 이름입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거죠? 네, 맞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이 원산지인 과일로요, 아주 작은 호박과 유사하게 생긴 것이 특징인데요. 워낙 산도가 강해서 과일 자체를 바로 섭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주로 향신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지면서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르시니아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하이드록시 시트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80kg 이상 성인인 비만자들을 대상으로 약 8주 동안 하이드록시 시트르산, 즉 HCA 보충제를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의 평균 체중은 1.39kg 감소한 반면 HCA 보충제 섭취군의 평균 체중은 5.5kg이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가 양호한 여자 대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HCA를 섭취시킨 결과
복부 지방 및 내장 지방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뱃살이 늘면 함께 늘어나는 게 있잖아요. 어딜까요? 닭살? 인격? 허리둘레? 뭐 다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허리둘레인데요. 허리둘레.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허리둘레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평균 75.6kg 이상의 과체중 미국 성인 여성 89명을 대상으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둘레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골골 주민뿐만 아니라 나이 들면서 뭐 저도 그렇고 이 뱃살, 허리둘레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거 스트레스고 걱정이거든요. 아마 좀 귀가 솔깃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솔깃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에 늘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식욕 아닐까요? 아, 밤 되면 그렇게 먹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식욕 억제에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세로토닌의 분배를 증가시켜서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섭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되고 적은 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사실 야식 앞에서 무너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밤에 축구 보다가 치킨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죠. 예, 저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몸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만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알려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촌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변비는 작고 뱃살은 쏙 집어넣는 체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바로 순환과 배변 활동, 대거혈 마사지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마사지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네, 먼저 대거혈은요. 배꼽에서 바깥쪽으로 2마디 그리고 아래쪽으로 2마디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을 마사지하게 되면 복부의 혈액순환이 굉장히 흐름이 좋아지면서 뱃살 감량과 장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양손의 중지로요. 대거혈을 부드럽게 누르시면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지릅니다. 그런 다음 한 번 더 자극을 줄 건데요. 양 손바닥으로 이 배꼽 주변을 전체적으로 감싸시고요. 그리고 둥글게 천천히 마사지 해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입니다. 이 동작을 할 때 특히 배를 이렇게 굉장히 부풀리셨다가 납작하게 만드는 심호흡을 함께 해주시면요. 훨씬 더 장 건강도 돕고 복부 비만에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분 한번 투자해 보실게요. 오늘은 굉장히 힘차게 걷고 계시네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운동복이 너무 귀여운데요. 저한테 맞는 속도로 그냥 운동량을 천천히 늘려가려고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건 좋은 습관인데요. 소화도 잘 되고 변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차전자피도 챙겨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변비에도 좋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네요. 내장지방의 두께가 4.5cm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나 봐요. 체중이 줄었네요. 아, 정말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게 보이잖아요. 골골 주민께서 다음번에는 88 주민으로 한번 나오고 싶어요 하시면서 가셨는데 한번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처럼 너무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노력하시면 뱃살도 들어가고 변비에서도 해방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전자피 추출물 섭취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전자피 추출물을 섭취하실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차전자피가 물과 만나면 팽창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충분한 물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 체질이시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 임산부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드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네.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건강한 만남 한양촌, 오늘은 뱃살과 그리고 변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입주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팔팔한 노후를 보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